안녕하세요. CEO 특각의 최윤입니다. 오늘은요, 이 제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대학 건국대학교에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오늘 만나볼 CEO는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게임, 배틀그라운드 개발사 블루홀의 창업자이시자요. 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책임질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장병규 위원장을 함께 모셔볼 텐데요. 어떤 분일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먼저 화면으로 소개 함께 만나보시죠. 스타트업계 미다스의 손, 국내 IT 업계의 살아있는 전설. 이 수많은 수식어로도 부족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장병규 4차 산업혁명 위원장이다. 그는 게임업체 네오위즈 공동 창업, 검색기술 전문 스타트업 첫눈 매각, 게임업체 블루홀 창립, 스타트업 지원 전문 벤처캐피털 기업 본엔젤스 창립 등 손을 대는 사업마다 성공 신화를 읽었다. 특히 최근 블루홀이 내놓은 1인칭 PC 온라인 게임 플레이어 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실전 경험과 혁신 소통 리더십으로 그는 새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과 국가 전략을 구현할 적임자라며 위원장에 위촉됐다.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장 위원장은 스마트시티와 헬스케어 등 현안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협력을 통한 규제, 제도 혁신을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꼽고 제도 혁신을 위한 해커톤을 제안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현장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는 장 위원장. 지금부터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은가의 소통에서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본다. 장병규 위원장님은 한국 스타트업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시기도 한데요. 수많은 성공 신화를 읽어냈고 이러한 리더십과 경험을 인정을 받아서 새 정부의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위원장으로도 위촉이 되셨습니다. 오늘은 이곳 건국대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과 대학생활이라는 주제로 멋진 강연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위원장님의 경영 철학과 노하우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일단 오늘 좀 오신 분들이 다 대학생들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의 관심사라든가 뭐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니까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손 올려주시면 돼요. 네. 공대생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자연과학대, 어쨌든 이과 약간 뭐 그런 구분은 이상하긴 하지만 그쪽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분 무의미하지만 계속 강조하지만 무의미합니다. 이게 자꾸 융합되고 있으니까 문과 계열이다. 문과 계열도 많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 어떻게 해요? 4학년? 3학년 이하. 주로 4학년이네요. 알겠습니다. 학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다. 솔직해야 돼요. 예. 그래야 빨리 끝내죠. 예, 학점 때문에 왔으면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저도 좋고, 듣는 분들도 좋고. 그렇죠? 어떤가요? 그러면 여기 참석한 관심사를 일단 조사할게요. 취업, 관심사다. 오케이. 스타트업, 관심사다. 오케이. 게임 쪽, 관심사다. 알겠습니다. 취업 얘기 해야 되겠네, 제가. 알겠습니다. 이해되고요. 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함의나 논의가 많아요. 함의나 논의가 많은데, 이걸 여기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얘기하는 거는 좀 시간도 그렇고, 그게 관심사도 아닐 것 같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내용을 얘기 드리면,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기술과 과학 발전으로 인한 사회 경제 전반의 변화가 많아요. 그걸 그냥 통칭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누군가 부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걸 계속 부르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사회 경제 영역에서 굉장히 넓은 범위가 있는데 그 모든 영역을 한국이 다 잘할 수도 없고
심지어 한국은 이런 변화에 조금 늦은 나라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능화 혁명이라는 거에 약간 집중하고 있다. 이것보다 보면 넓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지능화 혁명이란 건 뭐냐?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막 만들고 있잖아요. 페이스북이 최근에 무슨 안드로이드에 있는 통화 기록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을 가지고 왔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데이터를 만들고 있죠. 그죠? 근데 이거 말고도 산업계에서는 사물 인터넷이나 아니면 디지털 센서들이 굉장히 싼 가격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센서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가 연결이 돼서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걸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거를 전체적인 거를 지능화 혁명을 일단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보기엔 보통 사람들 내지는 상식 관점에서는 지능화 혁명이라는 걸 잊을 필요는 있고 큰 사회 변화를 약간 좀 다르게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드려요. 그건 어떤 거냐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제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오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굉장히 중추적인 산업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아날로그예요. 이거를 뭐 어떤 사람은 아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원자. 근데 최근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들은 디지털이에요. 저쪽. 비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세상이죠. 둘은 기본 속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사회 갈등, 변화, 그리고 기술의 변화를 갖다가 이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다르냐? 전통적인 산업들은 뭐 대표적인 게 자동차 충돌 시험 같은 것들이죠. 자동차 산업 같은 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자동차 충돌 시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실험을 할 때 그냥 무작정 막 실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기업 환경에서의 모든 일들은 플랜 두 C,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을 늘 거치게 돼 있다고요. 이런 실험을 하게 되면 실험을 계획하고 실험을 해서 실험 결과값을 갖다 얻고 그 결과값을 해석하고 그래서 이 사이클이 기본적으로 모든 경영 환경은 플랜 2C라는 기본 환경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린 스타트업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디지털에 굉장히 특화된 것들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드죠. 이게 뭐예요? do, 실행하는 거. 그쵸? measure는 뭐예요? 평가하는 거. see. 뭐예요? 플랜이 없어요. 이게 극단적인 예예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극단적인 예입니다. 무슨 얘기냐? 디지털은 복제가 너무 싼 거예요. 복제 비용이. 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USB 메모리 카드 얼마 쌉니까? 그쵸? 그냥 카피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획하지 않고 빨리 실행해야죠. 빨리 배우는 게 좋겠다. 극단적인 거예요. 둘은 그러니까 어느 게 우월하다가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속성이.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이게 대표적으로 디지털 온리 세상이에요. 디지털만 있는 세상. 알리바바는 뭐 여러분들 알리바바에서 물건 사봤다. 별로 없네. 네, 요즘 알리바바에 물건 사는 분들 꽤 있던데. 그렇군요. 아직까지 대중적이진 않은가 봐요. 근데 관문제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건 안다. 블랙 프라이데이. 이건 많이 알군요. 역시 저희는 아직까지 영미권의 영향을 많이 받죠. 광고문제가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거예요. 알리바바는 아실 거고 거기서 광고를 했는데 지난 광문제예요. 그러니까 작년 가을쯤이죠. 광고를 사업 종류를 한 거예요. 사업권 노출한 게 아니에요. 보통 매스미디어 광고는 똑같은 광고를 여러 번 노출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사업 종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했겠어요? 물론 뭐 중국은 인해 전술 뭐 이런 생각 하시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요즘 중국은 아닙니다. 요즘 중국은 저희보다 앞서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은. 저희가 느려요. 예, 그거는 현실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냐? 일단 그냥 인공지능이나 적당히 그냥 광고 만들어요. 적당히 만드는 거예요. 올려요. 100번 노출해봐요. A 광고가 있고 B 광고가 있는데 퍼포먼스 A 광고가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B 광고를 킬해요. A에 베리에이션을 쳐요. A 프라임, A 더블 프라임으로 또다시 100번을 돌리는 거예요. 이걸 빨리 이터레이션 돌면 예, 멋진 광고를 만든 거예요. 뭐가 멋진? 예, 클릭이 높은. 이해되시죠? 예, 디지털 온리 세상인 거죠. 자, 그런데 세상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디지털 온리만 있나요?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있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다. 자동차는 뭐 한국으로 따지면 현대기아, 그렇죠? 예, 미국으로 따지면 GM 포드. 뭐 예를 들면 독일 같으면은 뭐 벤츠, 뭐 BMW,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아톰 시대죠. 구글, 웨이모. 구글은 대표적으로 디지털 회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제휴를 하거나 협력하거나. 사업 세계에서는 경쟁과 제휴는요 하나예요. 네, 경쟁 관계가 없으면 제휴도 잘 안 해요. 네, 그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시대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나요? 융합한다. 경쟁, 제휴, 융합. 이게 같은 시리즈로 쭉 묶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 서비스는 뭐냐? 개개인의 정보를 잘 알면요 대출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이 잘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최근 또 중국 여행 가봤다. 지난 6개월 내에 중국 여행 가봤다. 있나요? 오케이, 중국 여행 가서 뭘로 결제하셨어요? 여기 좀 젊은 것 같은데. 예. 여지 카드 썼나요? 텐페이, 알리페이 같은 거 안 쓰셨어요? 텐페이, 알리페이 선 충전하면 신세계가 열리는데 중국에 가면. 예.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대는 이런 단어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뭐 불확실성의 시대다, 글로벌 경쟁의 시대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또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세대에 또 적용되는 것들이에요. 기술과 서비스가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세대는요 평균 수명이 너무 길어요. 평균 수명이 너무 길다고 하면 사실은 좋은 얘기인데 그렇죠? 사실 좋은 얘기잖아요. 오래 산다는 건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함의가 있어요. 제가 카이스트 석사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카이스트 석박사 과정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석박사에서 배운 거를 한 30년 정도 하나의 직장에서 쓰다가 60 전후에 은퇴를 하면 한 10년 정도 편안하게 살다가 죽겠다. 예,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세대가 그랬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실제로 그렇거든요. 예,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 공무원이셨고, 그리고 은퇴를 60 전후에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이 없으세요. 물론 공무원 연금 나오시니까 좋긴 하죠. 문제는 지금까지도 너무 건강해서, 문제가 아니지, 이건. 그렇지. 아버님이 건강하다는 걸 문제라고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는 발언이니까 이 발언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이거는 가정이 달라진 거지. 그 아버님은 우연히 너무 좋으셔서 골프 치고 하는 걸 좋으시니까 여생이 즐거우시지만 만약에 이분이 정말 멋진 취미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여러분 세대는요 평생 고용이라는 직장은 없어요. 그런 건 환상이에요. 공무원이 안정적이다? 지금 현상이 어떤지 아세요? 공무원 연금과 그리고 이런 연금 때문에 국가 재정이 거덜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30년 일해야 되는데 30년 동안 공무원 들어갔어. 20년 후에 공무원 연금이 개혁이 돼.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공무원 연금 때문에 매년 적자 재정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수십조예요. 수십조를 계속 오케이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대기업들, 제가 보기엔 대기업들은요
지금 제가 회사 이름을 얘기하기 힘든데요. 제가 나이가 40 중반쯤이에요. 예, 모 대기업 소프트웨어 그룹에서는요, 저 정도 나이가 되잖아요. 특별 관리를 시작을 해요. 예, 50 전에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수면 위로 안 올라올 뿐이에요. 왜? 개개인의 노동자이 좀 힘드니까. 그런 얘기가 기사화가 안 될 뿐이죠. 하나 확실한 거는 평생 직장은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 사는 세상이에요. 불행하게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평생 학습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왜? 한 번 배워가지고 안 되거든. 직업을 2개, 3개 가져야 되거든.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제가 있는 세상이기도 하고, 제 첫애가 중학교 3학년인데 저희 애가 살아야 되는 세상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대의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 왜 나오는지에 대한 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인생은 각자 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운이 좋게도, 지금만 돌아보면 굉장히 운이 좋죠. 운이 좋게도, 카이스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카이스트는 굉장히 이상 학교라, 저희가 지방대라고 맨날마다 얘기를 하지만, 카이스트끼리는 주변에 뭐 무슨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금상, 무슨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뭐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많은데요. 그때도 많았어요. 그 애들,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영역이 되게 느린 편이었어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소프트웨어 개발 시작했거든요. 느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느리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위기감이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전산과 동아리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때 과외를 한 2번쯤을 제가 했는데, 과외 2번 딱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과외를 끊었죠. 돈은 많이 되는데 저한테 남는 게 없어요. 과외를 받는 학생에게 남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때 바꿨던 게, 카이스트는 좋았던 게 그 주변에 연구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허드렛 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연구원들이 다 하시고, 좀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실패해도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처음 할 때 제가 한 달 정도 좀 뭐 고생 많이 하면은 한 10만 원 정도 제가 받았거든요. 최고 기록이 하룻밤 딱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메인터넌스 해주는 날이었는데, 그날 제가 100만 원을 받았어요. 예. 저 과정 동안 몇 년 걸렸냐 하면요, 딱 5년 걸렸어요. 5년 동안 계속 소프트웨어 개발을 갖다가 아르바이트 받고 하고, 그럼 또 평판이 쌓여요. 쟤한테 맡기면 일이 조금 더 잘 된다. 그럼 다음에는 20만 원짜리 또 들어와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저만 찾아요. 예, 이게 제가 한 5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세상은 참 그런 게, 제가 이제 저 100만 원 받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우울했던 게, 저 때 몰랐는데요. 저 소개해준 분은 저걸로 한 2천만 원 정도 벌었는 것 같더라고. 2천만 원 벌고 났더니 저한테 한 100만 원 준 거야. 그러고 났더니 내가 깨닫지. 고문, 재주는 뭐 이런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저런 걸 좀 해야 되는 것 같구나.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박사과정이 너무 재미없었기 때문에 뭐 네오이즈라는 회사를 여기 다 이제 학교 그 선후배인데요. 같이 시작을 했고, 저때 저희가 한 2년 정도, 그 이후에도 저희가 주당 70시간 정도는 일을 했는데, 한 2년 정도는 거의 주당 100시간씩 일을 했는데요. 자, 주당 100시간씩 일하려면요, 여기 카운트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주당 100시간 일하려면 일요일도 일해야 돼요. 주 7일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저의 일이니까, 저의 인생이니까, 남의 인생이 아니니까, 남의 돈을 받아 제가 노동을 해준 게 아니니까. 그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위해 살아야지 왜 남의 인생을 위해 삽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을 했고요. 저 때 한 2년쯤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의 차장 부장과 기술적 얘기를 하는데 차장 부장이 바보처럼 보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100시간씩 하면요, 대기업은 보통 아무리 뭐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몰입해서 집중해서 일하지 않아요. 그럼 보통 주당 100시간씩 몰입해서 일하면 대기업에서 일하는 한 4, 5년 정도 어떻게 보면 전문 영역에 경험이 쌓인다고 봐야 되거든요. 4, 5년 두 분 하면요, 경력 8, 9년 차가 되는 거예요. 대기업 차부장이 보통 경력 10년 차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거의 비등한 거죠. 물론 연륜은 다르지만,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겪었고요. 저거는 뭐 따로 얘기 안 할게요. 네, 그 얘기는 저에 대한 얘기. 왜냐하면 알아야 또 질문 나오니까. 30분 전 됐으니까요. 최근에 교육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죠.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지만 평생 배우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웬만한 지식은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요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하는 친구들, 프로그램 짜는 분들은요, 구글링, 뭐 스택 오버플로우 검색 이런 거 그냥 기본적으로 다 베이스로 깔고 하세요. 뭔가를 안다, 지식을 내가 안다 라는 게 중요한 세상은요, 이미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석사가 95학번이니까 23년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웹이라는 게 출현하기 시작한 게 95년도예요. 그럼 90년대 초반에 논문을 쓰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 도서관에 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목차를 보고, 오프라인 목차예요. 검색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검색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그럼 90년 전후에 논문을 쓰려면요, 가서 복사하고, 복사한 거에 띠지를 달아가지고 키워드를 적고, 그거를 분류해서 책장에다가 놔두고, 논문 쓰다가 다시 한번 보고, 이 반복이에요. 아니, 요즘 세상에 논문을 그렇게 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불과 30년이에요. 지금 뭐 예를 들면 구글링 하면 다 나오는데, 도서관도 다 검색이 되는데, 지금 최신 페이퍼들은 다 PDF로 나오는데, 그죠? 뭔가 지식을 안다는 건 그 당시에는 중요했어요. 30년 전에는. 왜? 그걸 책장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놓은 사람은 효율적으로 일을 했던 거고, 그걸 머릿속에 못 넣어놨던 사람은 효율적으로 못 일을 했던 거죠. 지금 어떤가요? 아니, 검색하면 되는데, 키워드만 알려주면 되는데, 그럼 검색하면 다 나와요. 네, 그리고 뭐 인류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기 지식을 열심히 또 올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그쵸?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불확실성 시대잖아요. 평생 학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교육 환경에 중요한 거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서 아마 아마 서울대 교수님인가? 이분이 쓴 글이에요. 제 글은 아니고요. 근데 저도 공감하니까 이제 올린 거예요. 뭔가를 안다라는 거는 더 이상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실천, 그리고 협력, 소통이 더 중요하다. 교육 환경도 저걸 갖다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갖다 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인 거죠. 뭐 물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쭉 있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 대학생과 관련해서 제가 한 10분 정도 왜 이런지를 갖다 쭉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쭉 시대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여기 스타트업 관심 없는 분들 많죠. 그런데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데, 대기업 인턴은요, 정말 가면 복사만 할 수가 있어요. 스타트업 인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취업 자리로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스타트업과 관련된 인턴은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 진로를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언젠가 진로를 갖다 바꿀 때 좀 더 현명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다양한 진로에 대한 경험을 하는 거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는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왜? 여기 계신 분들이요, 다 다르게 살아야 돼요. 비슷하게 사는 건요, 기계가 더 잘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공장 노동 점점 로봇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거 반복하는 작업 소프트웨어가 훨씬 잘합니다. 그죠? 뭔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자동화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동안. 그렇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4학년이면 20대 중반, 군대 갔다 오면 20대 후반쯤 되는 거죠? 예. 20대 후반이라고 정말 맥스 값을 하더라도 한 70년쯤 살아야 되잖아요. 예.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몇 년 인생이었어요? 논문 검색이 달라진 게 30년이라 그랬잖아. 20대 때 변화는요, 쉬워요. 예, 회복 탄력성이 여러분들은 상당히 높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하룻밤 새면 다음날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야, 하룻밤 새고 다음날 일할 수 있다. 예, 들어보세요. 하룻밤 새면 다음날 일 못한다. 여기 봐봐요. 들어주잖아요. 예, 솔직하게 들어주시잖아요. 봐요. 저는요, 하룻밤 새잖아요. 이틀을 일을 못해요. 그게 신체적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요, 정신은요, 몸을 상당히 따라갑니다. 여러분 멘탈은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때 시행착오를 해야 돼, 시행착오를. 올인하면 안 돼, 제가 보기엔. 이 나이는. 그래서 진로 탐색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 그런데 대학에서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긴 하는데 피상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만 이때 굉장히 중요한 룰이 있어요. 모든 스타트업은 다 달라요. 대기업들은 다 비슷해요. 조직이 커지면 어쩔 수 없이 다 그래 돼요. 스타트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잘 골라야 돼요. 그럼 어떻게 고르는 게 좋냐? 투자사가 투자해놓은 스타트업에 가면 돼요. 투자사가 스타트업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자기 돈을 걸고 투자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보겠어요. 그쵸? 남의 지혜를 빌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스타트업 인턴은 진로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해보면 좋은데, 그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이 선택하는 건 중요하지만 투자자가 선택해놓은 풀 내에서 고민하는 건 중요하다라는 거고, 사실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한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그거는 얘기하기 시작하면 좀 넓은 범위라서 제가 오늘 그것까지는 커버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거는 스티브 잡스가 얘기해서 유명해진 건데 Connect the Dots라고 하죠. 잡스가 이제 연설할 때 들어보셨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한때 서체, 폰트에 굉장히 빠져 있었는데 그게 맥을 개발할 때 도움이 될지 몰랐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맥을 만들기 위해서 난 서체를 공부해야 돼가 아니고 서체 한테 빠져가지고 미쳐있다 보니 서체를 잘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맥을 개발할 때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선우가 다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보기엔 대학생들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미래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내가 등록금 때문이든 뭐든 어쩔 수 없이 이걸 하고 있지만 이게 내 인생을 살찌워주고 싶지 않아요. 학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졸업을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걸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보통 사람들은요, 한순간에 두 가지 이상에 집중하기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머리가 원래 바이 디자인으로 컨텍스트가 잘 안 바뀌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를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을 동시에 하기가 힘들다고요. 네, 그게 메인 태스크 두 개가 못 돌아간다고. 메인 태스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재에 충실해야 돼요. 그 현재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못 배워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거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인생에.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면 좋겠다. 그게 뭐가 되든. 그리고 몰입할 가치가 없는 현재라고 생각하면
심각하게 고민해야죠. 다른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몰입하다 보면요. 문제가 하여튼 이 로컬 맥시멈만 자꾸 가게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는 기회는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여하튼 connect the dots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현재 몰입하라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어쨌든 미래를 자꾸 생각하기보다 현재에 몰입하는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른들 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강연 따위는 참고만 해라. 정답이 아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세상에는 달라질 수 있다. 이유가 뭐냐면 어른들의 말을 왜 참고해야 되냐면 그분들 이야기는 지혜가 녹아 있어요. 제가 오늘 얘기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문제는 시대가 바뀌고 개개인별 상황은 다르단 말이에요. 산업화 시대에는 비슷한 인재를 갖다가 길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쓸고 간 곳에서는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개개인의 고민은 개개인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남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언은 조언일 뿐이다. 조언을 하는 이유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왜 저기 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조언을 그대로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인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해석하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 말은 참고만 해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아마 마지막일 거죠? 예,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최근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뭐 밑에 피어 프레셔라고 제가 썼죠?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블루홀 뭐 배틀그라운드 하는 블루홀은 이제 공채를 갖다가 그 어쨌든 하는데 공채로 들어온 신입사원들과 대화를 해요. 근데 이렇게 막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잖아요. 그럼 솔직한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냥 그분들이 보기에는 저는 다른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많이 쓰는 툴은 뭐냐면 화장실에서 갑자기 질문하게 해요. 화장실이란 공간이 뭐예요? 주로 무방비로 있는 상태가 많잖아. 그쵸? 갑자기 질문하면 포장해서 답변을 못해. 대부분 하다가 막 진실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공채랑 대화는 테이블에 안 씁니다. 왜냐면 어차피 얘기 앉아봤자 뭐 포장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얘기를 들을 필요 없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화장실에 듣는데 최근에 제가 많이 느끼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중에 이 질문이 있는데 너 친구들 중에 몇 명쯤 취직한 거 같니?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느끼는 실질 실업률은요 거의 30% 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 두세 명 중에 한 명은 취직 못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자기는 취직했고 그러면 두 명 중에 한 명이 취직 안 했다. 그럼 3분의 1 취직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통계는 이제 뭐 10몇 %대 그리고 뭐 실질 통계는 10% 후반대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특히 대학 교육을 받은 고등교육을 받은 걸로 이게 한정을 좀 하면 제가 보기엔 30%좀 되는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굉장히 안정지향적인 선택을 해요. 그리고 대기업에 간 친구들이 우상화되죠. 우상화. 아, 와 멋지다. 뭐 축하 파티 막 해주고. 요즘 그런 거 맞죠?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나요? 고개 끄덕여 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거 보니까 제가 잘 이해한 거 맞네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악순환이에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세대는 똑같이 사는 걸로 밸류를 크리에이트하기 힘든 세대예요. 남들과 다른 건요. 특히 저희 교육 환경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 첫애만 보더라도요. 남들과 다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렇게 교육 환경이 돼 있어. 게다가 수도권만 하더라도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늘 보는 거야. 옆에 친구들을. 그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더 똑같아지려고 해.
제가 보기엔 지금은 이런 악순환 고리에 있거든요. 이러려면 뭐부터 깨야 되냐면요. 자아를 찾아야 되고 자존감을 찾아야 돼요. 남들과 다른 게 불안한데 그 불안함을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서부터가 사실 시작이라고요. 악순환 뭐예요? 이렇게 도는 거죠. 선수는 뭐예요?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돌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남들과 달라도 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건 너무 이해한다. 기본적으로 그건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악순환의 고리에 계속 빠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43분 됐거든요. 약속한 40분에 거의 맞췄는데 예, 마지막으로 드리면 제 이메일 주소고요. 예, 그 이메일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답변 답니다. 예, 그래서 고민 있으시면 이메일 주시고 답변하는 건 좋고요. 제가 이메일로 자세한 상담을 모두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메일에 대해서 한 번은 꼭 답장합니다. 예, 그래서 궁금한 내용 있으면 그러면 오늘 강연 들었던 뭐 건국대 어디 들었던 사람인데 뭐 이러저러해서 뭐 메일을 보냈다 이렇게 하면은 늦더라도 답장을 꼭 하니까요. 예,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시간을 제가 버는 이유는 뭐냐? 질의응답을 받기 위한 거니까 편안하게 아무 질문이나 일단 듣겠습니다. 네, 저 경영학과 차태일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배너 광고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되게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지금 AI가 뭐 이렇게 개발을 해서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또 다르게 전개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마케팅을 준비하는 취준생으로서 이제 앞으로 마케팅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의 마케팅 트렌드나 이런 걸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얘기 듣고 싶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첫 질문 해줬잖아요. 좀 큰 박수로 좀 이렇게. 근데 여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강연 끝나면 보통 박수 쳐주는데 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쳐주셔야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 마케팅 관련된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시대 흐름 잠깐 얘기 드리면서 조언을 드리면 마케팅을 정말 하시려면요. 경력 초반에는 되게 넓게 파셔야 돼요. 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마케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모바일 디바이스의 출현, 게다가 뭐 AR, VR 이런 어떻게 보면은 현실과 가상이 믹스되는 환경 등이 출현을 갖다 하면서 마케팅하는 툴들이 과거에 썼던 마케팅 툴 플러스로 다양한 걸 써야만 되는 환경이 돼요. 왜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누군가 지나가는데 톰 크루즈 관련해서 개인 컨텍스트 광고를 막 길가에서 비춰주잖아요. 그쵸? 될 거예요. 중국 요즘 그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최근에 상해 같은 데는요 무단횡단이 엄청 줄고 있대요. 왠지 아세요? CCTV가 다 촬영해가지고 한 사람이 5번 무단횡단하면 자동으로 벌칙금이 날아가.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듣고 싶냐 하면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 발전으로 인해서 마케팅하는 툴들이 그냥 상당히 많이 변한다고 보시는 게 맞다. 심지어 여러분 세대는 TV 별로 안 보잖아요. 그쵸? e스포츠 같은 거 보는데 그리고 하나만 보나요? 2-3개 화면 띄워놓고 같이 보잖아요. 맞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모터 스포츠 같은 경우에 화면을 한 3개 띄워놓고 봐요. 인터넷으로. 어떤 화면? 전체 레이스, 자동차에 부착된 거, 자기가 원하는 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탄 차. 같이 봐요. 동시에. 그러면 마케팅은 툴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의 시대, 변화의 시대에는 절대로 한 우물을 깊게 파면 안 돼요. 여러 우물을 깊게 파야 돼요. 참 불안한 세대죠, 그죠? 굉장히 힘든 세대야.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난.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거는 왜냐하면 변화가 있다는 건 그만큼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걸 선택한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 커리어를 할 때 반드시 이게 내가 배우는 게 앞으로 계속 쓸 거다 라는 게 아니라 툴들은 계속 변해간다, 본질은 뭐냐, 이런 쪽으로 커리어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신뢰가 되지 않으면 위원장님의 하루 일과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제 질문 드릴게요. 제 일과는 왜 궁금하세요? 네. 살아가시는 게 이제 근무 관련해서나 아니면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그런 사소한 것까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뭐 얘기는 해줄 수 있는데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이거부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왜 궁금하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앞에 있는 강연자를 닮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아침에 보통 조찬 모임 같은 걸 다 배를 째요. 네, 저는 야행성이에요. 네. 뭐냐면은 보통 오늘도 제가 몇 시에 일어났냐면 9시 전후에 일어났어요. 보통 제가 빨리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빨리 일어날 때 빼고 보통은 제가 8시 반, 둘째, 셋째가 학교 가는 정도일 때 일어나거든요. 네. 그리고 뭐 12시, 1시 정도에 보통 잠을 자죠. 잠 많이 자는 편입니다. 근데 7, 8년 전, 한 10년 전쯤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아침형 인간. 대기업의 뭐 오너들과 총수들은 뭐 아침 5시 반, 6시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와, 아침 인간 해야 된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나이 들면 아침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침 인간이 되신 거야. 아니 그거를 지금 배운다고 하면 이상하지. 자기 신체 리듬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요, 제가 20대 때, 30대 때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1시간 당겨졌어. 아이가 들었구나. 5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겠지. 60, 70대가 되면 아침형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어. 그걸 왜 배우려고 하나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하루 일과는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뭐 오늘도 9시 전후에 일어나서 보통 이제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 생업을 좀 못해서 제가 좀 괴로운데,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일은 비상근이거든요. 예, 풀타임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일과의 거의 한 70% 전후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이에요. 예, 그리고 뭐 나머지 생업 좀 하고 미팅하고 등등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공학과 13학번 고다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은행원을 꿈꾸고 있는데, 은행원을 보면 요즘 뭐 핀테크다, 뭐 AI로 통한 뭐 대출 상담 뭐 그런 거랑, 그리고 뭐 5년 안에 사라질 직업 1위라고 그런 뉴스를 보고,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해서 은행원들이 앞으로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금융권의 그런 4차 산업혁명 속에서의 금융권의 이런 전망, 이런 게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은행 쪽은 잘 몰라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그냥 뭐 제 의견을 편하게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의견은 제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하세요. 이런 자세를 갖추면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은행 환경도 언젠가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을 거예요. 지금 현재 좋은 직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연봉이 높다는 거고, 연봉이 높다고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나라에서 독점적으로 보호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향후 30년을 바라보면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상식이에요.
즉 은행이 예를 들면은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고 있고 안정적이다라고 하면 그는 환경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다만 이럴 수 있죠. 텔코, 저희 통신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은행, 이거는 기관 사업이기도 하고 로컬 사업에 좀 가깝기도 해요. 왜?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는 대신 너네가 이런 걸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와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결합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해준다고요. 제가 있는 온라인 게임 업계는 망해도 나라가 별로 이렇게 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에 완전 노출돼 있죠. 대신 좋은 점은 뭐예요?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잖아요. 어마무시한 돈을 벌어올 수 있어요. 글로벌 시장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은행은 그렇진 또 않아요. 그쵸? 특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꿈꾸고 있다면 저는 가는 건 좋다. 다만 이런 자세는 견제하면 좋겠다. 은행도 언젠가 변화를 겪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은행에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고 본인 커리어의 하겠다가 아니라 이 커리어가 이제는 파이낸스 관련된 금융과 관련된 커리어를 이제 시작했구나. 나의 평생 동안 발전시켜 가야지. 이 분야도 변화가 올 것이니까 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제가 보기엔 그거는 좋은 커리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축하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직장, 안정적인 직장은 꿈꾸지 않는 게 좋다라는 정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강연 들으면서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궁금증이 해소된 것 같고 또 되게 유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궁금증이 많이 풀린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평소에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해가지고 언론이나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 평소에 진로에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 좀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주신 것 같아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가까운 전공을 전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멀게만 느껴졌는데 되게 가깝게 느껴지는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다 공부를 할 필요 없고 그냥 조금씩 그 전반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나가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